페이스북에 글 썼어요. 강기정 씨죠. 자, 100만 톤 용수 확보 계획은 우리는 22년, 23년 극한의 가뭄 당시에 22만 톤의 물을 확보한 경험이 있는 도시입니다. 비상도수 체계도 구축하고 공급망 분할 및 전환 배치도 하고 시민들이 절수 운동에 참여해가지고 시민들이 평생 절수하라는 건가요? 일단 시장님은 365일 못 씻으세요. 시장님은 일단 365일 씻으면 안 돼요. 광주에다가 반도체 공장 지으면요. 안녕하세요. 어쩌다 보수의 메인 MC 이정재라고 합니다. 오늘은 커뮤니티 탐방 안 하고 조금 새로운 내용으로 가져와 봤는데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한동훈 의원께서 지난 6월 지방선거 때 부산 갑이죠. 보궐선거 당선이 되었습니다. 우리처럼 직장에서 일하느라 바쁘고 또는 학교에서 공부하느라 바쁜 학생들은 한동훈 의원이 무소속인지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무소속 의원이 됐더라고요. 국민의힘에서 왜 쫓겨나거나 나가게 됐는지 이유도 잘 모르겠고, 막상 또 최근에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은 안규배 국방부 장관도 탄핵해야 되지, 법사위원장 관련된 국회 상임위원장 논란들도 지금 해결해야 되지, 우리 지금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한동훈 씨하고 그렇게 싸우느라 바빠요. 그래서 얘네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바쁜가, 왜 자기들끼리 국민의힘 입구 막기 게임을 하고 있는가 궁금해가지고 긴 이야기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제목은 한동훈 7인 입당 막기, 너만 오면 고, 안 오면 문재인 대통령 재당선, 이런 느낌으로 한번 오늘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호. 일단 주된 이유부터 알아봐야겠죠. 왜 이렇게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을 싫어하는 사람이 많은가? 굉장히 여러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크게 5가지, 6가지로 나눠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검사셨죠. 검사였고 거의 한 2002년이나 2003년경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같은 부서에서 일을 하면서 친목을 다졌다고 합니다. 윤석열의 오른팔이 언제부터 되냐? 그게 바로 박근혜 최순실의 특검 게이트 때부터입니다. 우리가 모두 아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당시에 박영수가 특별검사로 임명이 됩니다. 2016년 말부터 박영수부터 해서 특별검사팀에 파견되어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에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윤석열 수사팀장의 바로 밑에 직속 특별검사로 파견이 되어서 소위 말하는 뭐 대기업 사냥꾼 이런 칭호를 받으면서 삼성전자 이재용 전 부회장의 구속에도 관여를 하게 되었고, 그때 당시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또 지지하는 국민의힘의 정치인이 많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친박계한테 제대로 눈도장을 찍히게 되죠. 그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법무부 장관 자리에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취임이 되었고, 이때 사실 우리가 영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재밌는 영상들이 많아요. 법무부 장관일 때 당시에 소위 말하는 아가리 파이팅을 그렇게 잘하셔가지고 굉장히 많은 팬들이 생기게 됩니다. 네,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장관님 발언이 조금 우려스러운 점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앞서 이제 박범계 장관님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너무 이렇게 단정적인 표현을 쓰시는 게 많아요. 지금 김성태 회장 송환되기도 전인데 이 피의자에게 깡패라는 이 표현 써도 되는 겁니까? 전 깡패라고 봅니다. 장관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는 거예요? 과거 검찰이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저런 태도에 대해서 답변을 하세요. 질문했으니까 답변해. 제가 위원님처럼 반말하진 않았죠. 그따위 태도를 보이면 제가 그따위라는 식의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위원님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불편합니다. 이게 상황을 좀 아셔야 되는데요. 이게 지금 한동훈이 그 잘못해가지고 이 자리에 선 게 아니라요. 국회에서 연례적으로 하는 회의에 이제 한동훈 씨가 참석을 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본인을 하대하거나 약간 이상한 태도로 대화를 할 때마다 이런 재밌는 사이다 영상 많이들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인기를 얻고 이후에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에서 사임하고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취임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때 이제 한동훈 씨는 국민의힘이라는 당뿐만이 아니라 정치인으로서 행적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당시 이제 국민의힘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낙하산이 내려온 거죠. 반영계 입장에서는 갑자기 친윤계 정치인이 오는구나, 와가지고 갑자기 낙하산처럼 얘가 당대표를 하네. 근데 당대표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그때 당시에 총선을 앞두고 우리가 생각하는 각 지역구나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국민의힘 후보를 누구를 올릴지에 대한 총선의 공천권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 공천권이 얼마나 권한이 크냐면은 사실상 우리가 아는 비례대표는요 거의 뭐 한 기호 한 1번에서 10번 때까지는
거의 무조건적으로 당선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국민의힘 쪽의 진영의 득표율의 퍼센테이지에 따라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당대표가 공천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 권한을 공정하게 잘 이용한다면 이해관계가 있거나 친목이 있는 사람을 마음대로 국회의원 자리에 앉힐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반윤계에서는 반대를 했습니다. 친윤계에서는 그래도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을 한 거니까 그러려니 했겠죠. 근데 당대표 취임 후에는 그동안 윤석열의 오른팔이다 라고 했던 사람이 소위 말하는 김건희 여사와의 문자 논란, 최상병 특검 등에서 친윤파 주요 의원들과 정면 충돌을 하게 되면서 갑자기 여러 가지 갈등설이 빚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우리가 아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한동훈 씨는 최종적으로 이 계엄에 대한 탄핵 찬성을 주장하게 되면서 윤석열 씨의 오른팔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해가지고 너가 정치인 입문을 했는데 너가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을 버리냐, 이런 논란이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논란이 빚게 되었고, 결국 우리 한동훈 씨는 친윤계도 싫어하고 반윤계도 싫어하는 인물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비상계엄이나 여러 가지 이 당시 사건에 대한 찬반 여부와 별개로 어쨌든 이제 범보수 인물이니까 저도 좀 욕하기 좀 조심스럽네요. 지금 본인이 정치인으로 입문하게 된 행적 자체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신이 이거를 배신했으면 안 됐는데 이런 거에 대한 여론이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논란이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또 여기서 그 난가 여사라고 불리는 나경원 씨 얘기를 또 해줘야 되는데, 5선 의원이시고 당내에서 중진이라고 평가받는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국회의원이에요. 2024년 당시에 전당대회에서 이전에 2019년에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사건에서 소위 말하는 빠루를 들고 국회의사당을 이제 점거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나경원 우리 국민의힘 의원이 빠루를 들고 선봉에 서거든요. 근데 이거로 인해서 법정에 서게 돼요. 그 유죄 판결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이 진행 중인데 이것에 대한 공소 취소를 너가 법무부에 부탁하지 않았냐, 현직 검사만이 알 수 있는 내부 소스를 전 국민들이 보는 전당대회에서 터뜨려버린 거죠. 다른 국회의원들이 이걸 보면서 같은 국민의힘 같은 당인데 이 당 내에서 너가 지금 이 내부 소스를 터뜨리는 게 맞냐, 비난을 사게 되면서 나경원뿐만이 아니라 나경원에 대한 어느 정도 옹호 여론이 있는 주요 유권자들이나 다른 정치인들한테 야, 얘는 팀킬도 서슴없이 하는구나, 이런 인상을 남기게 된 겁니다. 자기 팀 거 공격하는 그 아콘 같은 존재. 그렇죠. 사실 이게 뭐 스플래시 데미지도 아니고 그냥 아군 타겟팅을 해버린 셈이 된 거죠. 그렇게 되다가 결정적인 사건, 당원 게시판 사건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호. 가족 당원 게시판 사건. 네, 나무위키에는 다 있습니다. 근데 이 나무위키의 이 글들을 어느 위대하신 대통령님께서 막으려고 그래가지고 문제인 거죠. 지금 7월 7일에 오늘 또 입틀막법이 생겼잖아요. 이제 앞으로 못 보게 될 수도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많이 봐두자고요. 자, 한동훈 가족 당원 게시판 사건, 이 뭐 키워드가 모든 걸 설명해 주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사건에 누가 다른 의원들에 대한 욕을 그냥 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뭐 안철수는 이래서 글러먹었고 누구는 이래서 글러먹었고, 굉장히 많은 비방글이 있었는데 이 비방글을 쓴 사람의 신상을 조회를 해보니까 한동훈 씨의 가족 및 친인척이었다, 대충 이런 논란인 겁니다. 대표적 사례들 나옵니다. 이거 읽어주고 설명드릴게요. 김건희는 개목줄 채워서 가둬놔야 돼. 그러고 너 가만히 있으면 단두대지. 자, 발언이 셉니다. 자, 간신배가 나라 망친다. 윤석열, 추경호, 김건희, 배신자 트로이 목마. 정점식, 무능한 정돌 점식. 자, 여기 뭐 나경원, 원희룡, 안철수. 자, 안 깐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것들을 이제 보니까 다 작성자가 한 땡땡인 거예요. 어머나 마침 같은 한씨네. 그 당시에 많은 감론을박이 있었습니다. 당무감사위원장 2호선의 자료는 한동훈이 입당하기 전에 게시물들이다. 근데 또 이것에 대해서 또 지금 나무위키가 야, 이렇게 자세할 수가 없어요. 뭐 그러니까 한동훈 씨는 아니지만 한동훈의 가족이나 아내, 딸, 장인, 모친, 장모 등의 이름으로도 비슷한 시간대에 900개 이상의 다수의 글이 작성되어서 의혹이 심화되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특정을 할 수가 없고 사실관계를 또 명확하게 밝힐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결국 최종적으로 그 유죄 판결을 받진 않았지만 2026년 1월 13일 윤리위에서 한동훈에게 당 제명 처분을 내립니다. 자, 이렇게 돼서 우리 한동훈 씨가 이번에 지방선거 때 무소속 의원으로 나온 거였어요. 나도 몰랐지 뭐야.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 사건이 근데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유죄 판결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준석 전 당대표가 성추문 의혹만으로 국민의힘 당대표에서 쫓겨난 전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국민의힘의 소위 말하는 윤림이나 이런 감사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스스로 어느 정도 신의를 좀 떨어뜨렸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것도 비슷한 관점에서는 그런 의혹이 있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나경원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를 본인이 폭로한 것도 그렇고 어느 정도 국민의힘 당 내에서 본인이 좀 많은 적을 만들어 왔다. 그러나 우리의 한동훈 의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이 지방선거에서 개같이 부활을 합니다. 개같이 부활을 했고 본인은 계속해서 내가 보수를 재건하겠다. 내가 바로 보수 재건의 적임자다. 나는 국민의힘에 복당을 하겠다. 라고 본인이 수차례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도 한번 이거 뭐 짧게만 보여드릴게요. 재밌는 영상은 아니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정말 파도 치는 정치인으로 살고 있지만 제 소신을 꺾은 적이 없고 제 말을 옮긴 적이 없습니다. 제가 장관당원으로부터 부당하게 찍혀 나가서 제명 당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저는 그 약속 꼭 지킬 겁니다.